이 영상에는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청약하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잘 챙겨봐야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모집 공고를 발표하는데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이 자주 물어보는 내용인 청약통장 사용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PC나 모바일 LH 청약센터로 들어가서 신혼희망타운 공고문 검색 모집 공고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 공고에는 임대 조건, 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공급 일정,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당첨자 발표, 계약 방법, 무주택 소득 자산의 자격 검증 기준, 유의 사항, 문의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려고 하면 괜히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질 거예요. 다행히 처음부터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챙겨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쭉 내려보면서 파트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와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요.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찾으려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필요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맨 첫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첫 부분을 보면 내가 자세히 봐야 할 내용도 미리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공급 대상과 조건, 청약 접수처, 공급 일정 정도가 있겠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자격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날짜고 따로 메모해 둬야 하죠. 공급 대상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학부모 가족 중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처는 청약홈이 아니라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해야 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일정에서 신청 기간부터 서류 제출, 당첨자 발표 그리고 계약까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중복 신청이나 중복 선정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두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입주 자격을 완화해 추가로 모집할 때는 해당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문제가 없다면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을 살펴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전부 보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임대 조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이고 주택형, 난방 방식, 입주 예정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계약금, 최대 거주 기간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어요. 기본 제공 옵션과 발코니 확장 여부 등 시공할 때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월 보증금과 임대료는 최대 보증금의 최소 임대료, 최소 보증금의 최대 임대료를 알 수 있고 이 사이에서 조절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 부적격 판정 근거가 여기에 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또 자격 조건 중에서 공고마다 해마다 바뀌는 부분은 넘기지 말고 확인해야겠습니다. 자격 완화 모집과 자격 조건이 변하면 모집 공고도 새로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살펴봐야 할 키워드가 엄청 많은데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복 신청이나 중복 선정에 대한 설명과 일반 공급 대상자, 월평균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우선 공급 대상자, 순위, 배점, 입주자 선정 방법에 주거약자용 대상 요건, 주거약자용 대점, 부양가족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내용 중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은 이후 파트에서 매우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일반 공급 대상자에 나오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요건은 가장 기본 자격입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 그리고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은 필수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입주자 선정 순서는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공급 대상자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순위를 매기는데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기준이고요. 공고별 1, 이 순위 해당 지역이 나와 있으니 내가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 요건은 거주 지역을 보는데요. 선정 방식은 배점을 사용합니다. 또 배점 항목 중에서도 지역 기준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죠.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6가지 대상 중에 속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약자용 배점은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에서 모두 사용되고 배점 항목에 부양가족 수가 들어갑니다. 공급 일정과 신청 방법, 공급 일정, 청약 방법,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방법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맨 앞에서 봤던 공급 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청약 일정 동안 필수 유예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청약과 계약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서류 접수는 우편 접수로 진행하네요. 여기까지는 처음 신청할 때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후 내용 중 몇몇은 일정에 따라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에서는 발급일, 공통서류, 대상별 추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서류 제출 대상자로 확인되고 나서 보면 됩니다. 일정상 시간이 안 된다면 미리 준비하되 모집 공고일 이후로 발급합니다. 동의서처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고요. 전부 표기, 상세로 발급 등 서류별 발급 방법도 설명해 놨습니다. 예비 신혼 부부는 신청 확인서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예정 세대 구성원 명단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도 대상 요건별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첨되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 청약 통장 사본, 그리고 예비 신혼 부부의 혼인관계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주 전에 제출하는 서류도 있으니 까먹지 말고 잘 챙겨야겠어요.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에서는 발표일 시 당첨 조회 방법, 예비 순위 조회 방법, 계약 절차를 살펴보면 되고요. 여기도 일정에 따라 당첨 결과를 확인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격 검증 기준에는 스스로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참고서처럼 자주 봐야 할 수도 있어요. 키워드는 주택수 여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득 자산 산정 방법, 소득 자산 소명 출처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기준인 주택 소유 범위, 판정 기준을 볼 수 있고요. 또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 사항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소득 항목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 그리고 자산 항목인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부채, 자동차 가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요. 부적격 판정에 대해 소명할 때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유의사항에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신청하고부터 입주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유의해야 할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용도 가장 길죠. 주요 키워드는 최대 거주기간, 갱신계약, 할증기율, 자동차 등록, 열쇠교부 방법, 전세자금 대출, 임대료 납부 방법이 있고요. 해당 지구와 단지의 내부와 외부 여건, 마감제, 학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6년과 10년으로 나뉘고요. 갱신 계약 시에도 공급 대상별 요건을 갖춰야 하죠.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의 할증 비율을 적용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는 차량 가액 기준 2022년의 경우 3,557만 원 이하입니다. 또 단지 안팎 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임장 전 예습을 위해서나 현장에 직접 가보기 어려울 때 매우 유용한데요. 임장 필수 참고서나 마찬가지죠.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를 보면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과 장애인 편의 증진시설이 있는데요. 기본 옵션에 추가 옵션은 신청자에 한해서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문의처는 꼭 필요로 할 때 어두운 등잔 밑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제일 끝에 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볼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